그럼 두 번째 도수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수율은 무엇이냐 하면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발생 건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도수가 무슨 뜻이냐면 산업안전기사 필기 안전관리론 중 두 번째 챕터 재해 및 안전점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해율의 종류 및 계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해당 개념은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하고 계산 문제이니만큼 직접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신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칠판을 켜서 연천인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인율입니다. 연천인율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율이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이다 생각을 해주면 되고,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모두 사람이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연은 1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글자에 있는 천은 곱하기 1000을 해준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천인율 공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 분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천인율은 말 그대로 사람의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연평균 근로자 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또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연간 재해자 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연간 재해자 수가 35명이고 그 다음에 연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이라고 했을 때 연천인율은 몇이 되는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연평균 근로자 수 500분의 연간 재해자 수 35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7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재해율이라는 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생각을 해주면 돼서 그대로 70을 적어주면 되지만 간혹 문제에서 몇 건이 발생했냐, 몇 명이 발생되었냐라고 물었을 경우 위에서 주어진 대로 단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도수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수율은 무엇이냐 하면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발생 건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도수가 무슨 뜻이냐면 재발생 건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율은 재해 건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 건수는 분자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연근로 총시간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수율은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건수는 생각보다 많은 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만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10의 6제곱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연근로 총시간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근로자 수 곱하기 8 곱하기 300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연근로 총시간수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수를 뜻합니다. 보통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게 되고 1년에 약 300일 정도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을 일한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다른 것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시간과 날짜를 적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가 500이고 그 다음에 재해 발생 건수가 30이라고 했을 때 도수율은 얼마가 되는가라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근로 총 시간수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8 곱하기 300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는 500명,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300일을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해 발생 건수는 30이라고 주어져 있고 곱하기 100만을 하게 되면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는 500명이고 이때는 마찬가지로 재해 발생 건수는 30이 됩니다. 이때 문제에 새로운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 하루에 7시간을 일하고 1년에 290일을 일하는 회사에서 발생되는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8 곱하기 300 대신 7 곱하기 290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500 곱하기 7 곱하기 290분의 재해 발생 건수는 그대로 30,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00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9.556650 땡땡땡 나오게 됩니다. 필기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실기에서 풀 때는 최종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수점을 맞추지 않을 경우에는 실기에서는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기 공부 시 실기 대비를 위해서 항상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가끔 문제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혹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하면 그거에 맞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29.56이라는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연천인류와 도수율의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식을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도수율 곱하기 2.4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냐 하면 연천인율을 보게 되면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지수의 비율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천인율은 근로자 수 1000명,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을 일하게 되죠. 이때 도수율은 10의 6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6제곱 곱하기 A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A는 2.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도율입니다. 강도율은 무엇이냐 하면 1000근로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수의 비율로서 이때 강도는 재해가 발생하는 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강도는 근로손실일수와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모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도수율과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연근로 총시간수,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근로손실일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근로자 수가 500명이고 그 다음에 근로손실일수가 251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로자 수는 500명이기 때문에 5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을 해주면 되고 근로손실일수는 250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2083333이 나오게 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5보다 큰 6, 7, 8, 9를 반올림했을 경우에는 1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답은 0.2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수 500명에 그 다음에 사망이 1명이고 그리고 4급이 2명, 그 다음에 10급이 5명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망, 그 다음에 4급, 10급이 나와 있는데 각각 급수에 맞는 신체장애 등급별 근로손실일수표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교재에 있는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연근로 총시간수로서 따로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5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을 해주면 되고 근로손실일수는 표를 통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사망 1급, 2급, 3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이기 때문에 7500 곱하기 1, 그 다음에 4급의 근로손실일수는 5500입니다. 따라서 5500 곱하기 2,
플러스 10급의 근로손실 일수는 600이기 때문에 600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7.9166땡땡땡이 나오게 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7.92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풀이법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예시 풀이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수는 5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입원 일수가 30일인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손실 일수를 풀어낼 때 휴업 혹은 요양 입원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인 365분의 연간 근로일수를 대입해주면 되죠. 연간 근로일수는 따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300일로 계산하면 되고 다른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언급에 맞는 시간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풀어보도록 하면 근로자 수 500 곱하기 8 곱하기 300 그 다음에 입원 일수는 30인데 곱하기 365분의 300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0205 땡땡땡이 나오게 되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는 0이기 때문에 0.0이라는 값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사망자 한 명은 7,500일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7,50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20살에 취업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20살에 취업을 하면 60세에 우리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40년 정도 일한다고 보았을 때 15년 정도 일했을 때 재해가 발생된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25년을 일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 25년 곱하기 1년에 300일씩 일하기 때문에 1년 300일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500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7,500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도는 가볍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인율은 무엇이었냐면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로서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수율, 강도율 부분은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밑에 있는 근로손실 일수표는 반드시 암기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하면 좋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암기한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암기해 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보도록 하면 사망 혹은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4급, 그 다음에 10급 이 정도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으로 많이 익혀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고 네 번째에 있는 종합재해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배웠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응용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재해지수 FSI는 재해 빈도의 다소와 상해 정도의 강량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계산기마다 루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계산기를 구입한 후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종합재해지수 공식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해당 부분 넘어가서 1-5와 1-6에는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이 나와 있습니다. 환산은 무엇이냐 하면 평생 근로하는 시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건수 혹은 근로 손실 일수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다 풀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수율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환산 도수율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할 경우에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공식을 외우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수율을 구하는 부분에서 100만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근로시간인 10만을 곱해주면 되고 환산 강도율 또한
강도율에 곱했던 1000 대신 평생 근로시간 10만을 곱하게 되면 바로 환산 강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그냥 평생 근로시간을 적용시키는 공식이다라고 암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1-7에 있는 세이프티 스코어는 과거와 현재의 안전 성적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FR은 무엇이냐면 이 FR은 도수율입니다. 도수율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워봤기 때문에 현재의 도수율 빼기 과거 도수율 한 다음에 전체 루트를 한 다음 교재에 있는 식으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판정 기준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기준은 2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공식을 잘 살펴보면 현재에서 과거를 뺀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도수율은 재해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빼기 과거가 양수가 나오는, 즉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재해 발생 건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2 이상인 경우는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지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낮다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발생 건수가 낮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식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만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뒤에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것의 응용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네이버 카페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연천인율, 두 번째 도수율, 세 번째 강도율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있는 세이프티 스코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주고 플러스 2 이상일 때는 무엇인지 마이너스 2 이하일 경우에는 무엇인지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